아,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더니 단 거 겁나 먹고 싶어. 아, 그거 핑계 대지 마. 이게 핑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교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혹은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가 단 걸 엄청 먹고 싶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마카롱, 초콜릿, 사탕, 음료수, 과자. 그쵸? 여기 다 해당되면 뭐예요? 비만이에요. 주변 사람들, 뭐 저희 와이프만 해도, 물론 저만 해도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뒤돌아가지고 과자를 꺼내서 이렇게 먹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기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CRH라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되고요. 그 호르몬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설명들을 다 빼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 번째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갑자기 사자를 만났어요. 혹은 여러분이 PS5, 플스5를 질렀는데 와이프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눈이 커져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이 쫙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닥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식욕이 없어집니다. 와, 나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뭐 먹고 싶어, 밥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식욕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자를 만났는데 배가 고플 리가 없으니까요. 이것들이 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단기간에 받을 땐 저렇게 식욕이 없어지는데 장기간으로 스트레스를 쭉 받게 되면은 코티솔이라는 게 증가합니다. 부신피질이라는 거에서 분비가 되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포도당을 뇌에다가 막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빨리 쓰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지방을 녹여서 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입에 넣어줘 라는 신호를 머리에서 계속하게 되게 됩니다. 뭘 넣어달라 그러냐면 굉장히 처리하기 쉬운 당을 넣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뭘 먹은 다음에 그게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말한 그런 뾰로롱 과정을 빼고 나면 그걸 그냥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당류를 원하게 됩니다. 사탕, 초콜릿, 과자, 그리고 음료수 이런 것들을 빨리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맛들은 그 스트레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를 보충하고 싶은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상 효과를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본 걸 보면 이런 호르몬들의 자극들이 됐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단 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맞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단 걸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걸 보상 심리로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난 과학적 원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잘 먹는 것 뿐이야. 살쪄도 괜찮아.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럼 무슨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야 될까요? 가장 크게 먼저 끊어야 될 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고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무슨 수로 안 받나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피예요. 도망가는 거. 일단 사자를 만나면 도망가자. 시험 봐야 되는데 그냥 잊고 자자. 이런 것들이 회피고요. 두 번째 뭐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즐겨라가 아니라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축구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책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원장님, 저는 단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제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먹을 걸 제외한 걸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잘 자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머릿속에서 그리고 몸의 전체에서 호르몬, 아까 말했던 코티솔 같은 것들이 잘 줄어들게 됩니다. 잘 줄어들면서 자는 동안 식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단 것이 땡기는 느낌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더 높이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즐겁게 하는 정도의 운동, 산책 이런 정도가 딱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단 걸 먹으면 땡기는 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몸에서 단 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단 걸 꼭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양을 정해놓고 드시면 됩니다. ABC 초콜릿 한 조각, 혹은 사탕 반 개, 혹은 음료수 요만큼, 이런 식으로 용량을 제어하기 시작하시면 뇌에서 충족은 충족대로 시킬 수 있고 살은 살대로 덜 찔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굉장히 단기간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종국에 안 먹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를 찾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카페인 자체는 각성 효과도 가까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자꾸 복용하는 것들은 단 것들의 땡김을 줄여주지 못하고 스트레스 자체도 크게 줄여주지 못합니다.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괜히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는 실제 도움이 됩니다. 웃는 입모양 자체가 뇌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냥 막연히 웃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